한 커피숍에 들른 것만으로 어떤 강력한 재벌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판결로 인해 그는 묻혔다고 믿었던 과거와 마주하게 되었다. 운명은 20년 이상 간직해온 비밀을 밝혀냈고 그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역사적인 도시 중심부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는 갓 내린 커피에 강렬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월요일 아침, 53세의 김민준 씨는 꼼꼼하게 계획된 일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가장 큰 호텔 체인 중 하나의 소유주였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엄격한 규율과 완벽한 통제력으로 유명했습니다. 민준은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벨이 부드럽게 울리며 그의 도착을 알렸다. 백발의 신사인 주인이 친숙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선생님. 평소처럼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에 있는 늘 앉던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자리를 잡은 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항상 똑같았다. 아침 운동, 재무보고서 분석, 그리고 이제는 그의 사생활의 은신처가 된 커피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민준은 거의 눈치채지 못한 채 화면에만 집중했다. 그의 눈은 재빨리 메시지를 훑어보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그날의 과제에 대한 전략과 해결책을 계산하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커피 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다. 민준은 고개를 들자 자신이 모르는 젊은 여직원의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김이 나는 컵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고맙습니다. 그는 자동적으로 대답하고 이미 음료수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젊은 여성이 경고한 다음 어머니는 커피가 2번이나 태울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혀와 심장에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민준은 얼어붙은 채에 손을 공중에 얹었다. 그 문장은 바로 그의 아내 지혜 씨가 늘 하던 말과 똑같은 것이었다. 기억의 물결이 그를 덮쳤다. 수년 동안 그는 그 기억을 마음 깊이 묻어두려고 노력했다. 그는 천천히 젊은 여자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 표정, 말하는 방식, 그녀의 모든 것이 이상하게도 친숙해 보였습니다. 그는 척추에 오한이 흘렀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미안해요. 민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당신 엄마 이름이 뭐예요? 그 젊은 여성은 그 질문에 놀란 듯했지만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지혜박. 민준 주변의 세상이 사라진 듯했다. 식당에서 나오는 소음은 먼 운걸거림으로 바뀌었다. 박지혜. 그의 죽은 아내와 같은 이름입니다. 이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이는 몇 살이세요?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물었다. 24쇼. 그녀는 이제 고객의 호기심에 분명히 흥미를 느낀 듯 대답했다. 민준은 재빨리 계산을 했다. 24년 전, 바로 그때가 그와 지혜가 결혼을 앞두고 잠시 헤어졌던 때였다. 화해 후에는 두 사람 모두 잊고 싶어 했던 격동의 시기.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가능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아니, 불가능했다. 그는 알았을 것이다. 지혜가 그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무슨 일이라도 괜찮으신가요, 선생님? 젊은 여성이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물었다. 민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참으려고 노력했다. 네네, 저는 방금 중요한 것을 떠올렸어요. 커피 고맙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고 민준은 혼란스러운 생각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차가워져 잊혀져 가는 커피를 바라보았다. 꼼꼼하게 계획된 그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민준은 다른 테이블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을 바라보며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모든 움직임, 모든 미소가 지혜의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관한 그 문장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해왔던 김민준 씨는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쌓였다. 그 젊은 여성은 정말 누구였을까? 왜 그녀는 그에게 지혜를 그렇게나 많이 닮았을까?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걸까? 그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하며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민주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젊은 여성에게 고정된 채로 그의 마음은 방금 자기 인생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환을 처리하려고 애썼다. 그는 그냥 떠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커피숍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미지근해진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익숙한 맛이 그를 잠시 진정시켰지만 그의 내면의 폭풍은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커피숍 안에서 젊은 여성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삶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확실성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한 잔의 커피와 과거에서 울려 퍼지는 한 구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김민주는 꼼꼼하게 계획했던 자신의 삶이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던 일상이 이제 공허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생각은 늘 커피숍에서 만난 수민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에게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호텔 체인의 대표 호텔인 킴플라자 호텔의 최상층에 있는 호화로운 사무실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재무 보고서에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단어와 숫자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던 가능성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딸이 있을까? 20년 넘게 상사의 효율적인 비서로 일한 혜진은 상사의 행동에 변화를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정확하고 집중력이 뛰어나던 민준이 이제는 생각이 깊숙이 박힌 채 멀어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반쯤 열린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망설였다. 김 선생님, 건설 회사에 최 선생님이 전화 중입니다. 전화를 연결해 드릴까요? 민주는 마치 황홀경에서 깨어난 듯이 눈을 깜빡였다. 아, 네, 아니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전해주세요. 혜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괜찮으세요, 선생님? 요즘 좀 멍하니 계신 것 같아요. 잠시 동안 민주는 자신의 고민을 혜진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사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사실상 가족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의 목에 걸렸다. 그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괜찮아요, 혜진 씨. 그냥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혜진은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면서 문을 살짝 닫았다. 다시 혼자가 된 민주는 의자를 돌려 도시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탁 트인 창문으로 향했다. 아래에는 사람들이 아주 작아 보였다.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살고 자신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그는 궁금해하며 그들 중에 그를 지금 괴롭히는 비밀만큼이나 무거운 비밀을 품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의 눈은 먼 곳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과거로 떠돌았다. 24년 전 그와 지혜는 잠시 헤어졌다. 그것은 격렬한 토론과 성급한 결정으로 점철된 격동의 시기였다. 민주는 호텔 제국을 건설하여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일에만 몰두했다. 반면 지혜는 몇 달 동안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화해를 제안하자 민주는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느낀 사랑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그들은 곧 결혼했고 몇 달 동안 헤어져 있었던 사실은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민주는 그동안 지혜가 한 일에 대해 한 번도 의문을 품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들 사이의 신뢰는 너무나 깊어서 질문은 불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책상 위에 전화가 울리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이는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깊이 한숨을 쉬며 자신을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그의 개인적인 삶이 뒤집혀도 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회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또 다른 하루의 협상과 회사의 결정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수민의 모습이 늘 남아 있었고 그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민주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잠시 멈춰서 혜진에게로 돌아섰다. 혜진 씨, 내일 아침 약속을 취소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민준 씨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약속을 취소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천장에만 시선을 고정했다. 지혜에 대한 기억과 수민에 대한 이미지가 뒤섞인 채 그의 머릿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는 일어나 발코니로 걸어가면서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수민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삶에 일으킨 혼란을 모른 채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내일 커피숍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런 의심을 품고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저는 수민이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고통스러웠더라도 그를 삼킨 불확실성보다 나았습니다. 지평선 위로 하늘이 밝아지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자 김민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계시에 직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존재의 모든 단계를 항상 계획해온 남자는 이제 운명에 맡겨져 자신과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바꿀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겁지만 단호한 마음으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다시 지면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향한 탐구가 시작되려 하고 있으며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침은 도시를 부드러운 안개로 감싸고 있었다. 마치 날씨 자체가 민준의 마음속에 깃든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는 평소의 비즈니스 정장보다 좀 더 캐주얼한 옷차림을 선택해 멋지게 차려입었습니다. 저는 위압적이기보다는 다가가기 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가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한 커피 향이 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그의 눈은 방 안을 훑어보며 수민을 찾았다. 그는 그녀를 볼 수 없게 되자 실망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선생님. 주인이 인사했는데 평소 근무 시간 외에 그를 보고 놀랐다. 오늘은 일찍 도착했네요.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저는 제 일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번에 제게 서비스해 주셨던 수민 씨, 오늘은 출근하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 주인은 생각에 잠긴 듯 눈살을 찌푸렸다. 아, 비야. 아니,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내일만 돌아올 거예요. 그 소식은 민준에게 차가운 물 한 통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고 이제는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불안이 그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는 좌절감을 감추려고 중얼거렸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커피나 마실게요. 그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았고 생각은 여러 갈래로 얽혔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날 다시 오시겠어요? 기다림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주인에게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그는 직원들을 알아야 합니다. 신뢰합니다. 민준이 주인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지만 수민이를 잘 아시나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빼내 앉았다. 아, 비아는 훌륭한 여자애야. 우리와 함께한 지 2년 정도 됐어. 시골 도시 출신이야. 알지? 매우 근면하고 항상 시간을 잘 지켜.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말을 흡수했다. 그녀의 가족은 어때요? 그녀를 알고 계신가요? 주인은 회색 수염을 긁었다. 그녀가 어머니와 혼자 산다는 건 알아요. 그녀의 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녀는 그를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 저는 직원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비아는 착한 여자아이고. 아니요. 민준이 그의 말을 가로채며 자신의 호기심이 의심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오래전에 알던 사람 같았어. 그 남자는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아, 알겠어요. 글쎄요, 그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내일 오세요. 그녀는 오전 근무를 할 거예요. 민주는 고맙다고 말하고 주인이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가 얻은 적은 정보는 오히려 그의 불안감을 증가시킬 뿐이었다. 수민의 삶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이 그의 의심을 키우게 되었다. 나머지 하루는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수민과 그녀가 상징하는 가능성으로 돌아갔다. 밤에 그는 아파트에서 오래된 사진을 뒤지며 지혜의 특징을 살폈다. 커피숍에서 만난 젊은 여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특히 한 장의 사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빛나게 입은 지혜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민준이 전에 한 번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죄책감일까요? 비밀? 아니면 단지 당신의 풍부한 상상력이 당신 자신의 의심을 투사한 것일 뿐인가요? 그는 휴대전화 소리에 잠긴 망상 속에서 깨어났다. 그것은 그의 여동생 은지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안녕 동생아, 잘 지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지 꽤 됐어. 일요일에 점심은 어때? 민주는 머뭇거렸다. 보통이라면 즉시 수락했을 텐데요. 지혜가 떠난 후로 은지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 체면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분 후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안녕 크리스. 일요일은 참 좋다. 너한테 할 말이 몇 가지 있어. 아마도 그는 이 부담을 공유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지는 항상 그의 친구였고 그녀의 관점은 귀중할 수 있었습니다. 밤은 느리게 깊어갔다. 민주는 수민을 만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만약 내가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 마침내 해가 떴을 때 민주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듯이 신중하게 옷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히 그랬습니다. 커피숍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진 것 같았다. 모든 신호등 길을 천천히 건너는 보행자는 모두 운명과의 만남을 지연시키려는 듯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창문 너머로 수민이가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문벨이 그의 도착을 알리고 수민은 돌아서서 그를 맞이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평소처럼요? 민주는 침을 삼켰다. 사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되면요. 수민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물론입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손님 몇 명을 위한 서비스를 마치고 나자 민주는 자리에 앉았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수년간의 힘든 협상과 회사 결정은 그를 이 순간에 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수민이가 다가와서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민주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용기를 구했다. 수민,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내 가족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어. 특히 내 엄마에 대해서. 그 젊은 여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분명히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제 어머니요? 하지만 왜요? 왜냐하면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혀에 힘주어 했다. 내가 네 아빠일 가능성이 있거든.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가 터질 듯한 소리였다. 수민은 충격에 눈을 크게 뜬 채 그를 쳐다보았다. 그 계시는 그들 사이에 무겁고 벗어날 수 없는 채로 걸려 있었으며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숍의 활기는 사라진 듯했다. 민준과 수민은 침묵 속에 휩싸여 있었고 그의 말이 여전히 그들 사이의 공기에 울려 퍼졌다. 수민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무엇? 그녀는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무슨 말이에요? 제 아버지 말이 안 돼요. 민주는 여러 사람이 자신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이곳은 그런 민감한 대화를 나누기에는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수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게 미친 소리라는 건 알아. 믿어, 나도 힘들어. 좀 더 사적인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마도 너의 근무가 끝난 후에. 그 젊은 여성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짓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난 당신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 말을 들은 민주는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낯선 사람이었다. 어떻게 그녀가 갑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당신의 주저함을 이해합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바로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설명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정보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미는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민주는 그녀의 눈이 지혜의 눈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챘다. 같은 갈색 음영, 같은 표현력, 제로 좋아요. 그녀는 마침내 동의했다. 제 근무는 오후 5시에 끝납니다. 그 후에 근처 공원에서 만날 수 있어요. 민주는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수민아. 내가 갈게. 그 뒤에 이어진 시간은 민준의 인내심 시험이었다. 그는 사무실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그의 생각은 기억, 의심, 희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오후 5시 정각,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민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식당 유니폼을 청바지와 단순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고 그녀 역시 똑같이 긴장한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벤치에서 그에게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앉으며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는 이게 매우 이상할 거라는 걸 알아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왜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24년 전 저는 박지혜라는 여자와 약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잠깐 헤어졌어요. 화해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헤어진 기간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수미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혜박, 우리 엄마 이름이야.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래. 그리고 커피가 2번이나 타버렸다는 대사는 바로 지혜가 하던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당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제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떠났다는 것만 빼고요. 민주는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당신의 존재를 전혀 몰랐어요. 수민, 내가 알았다면 글쎄 상황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다. 수민은 마음속으로 고군분투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새로운 정보와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 왜 우리 엄마가 이걸 숨겼을까? 그녀는 마침내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다. 그녀가 왜 우리 둘에게 거짓말을 하겠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 죄책감은 전적으로 자신에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모르겠어, 수민아. 어쩌면 그녀만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었을지도 몰라. 우리를 보호해? 수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 넌 내 인생의 몇 년을 낭비했어. 그게 무슨 보호야? 그녀의 말은 그에게 펀치처럼 와 닿았다. 민주는 자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알아요. 믿어주세요.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에요. 수미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상충되는 감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민주는 머뭇거렸다. 그는 무엇을 원했나요? 저는 이 순간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 수민 씨를 알고 싶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당신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메울 수는 없지만 어쩌면 여기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건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일이야. 솔직히 말해서 아직 너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주는 실망감과 이해가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알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을 내세요. 다시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는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제 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수미는 마치 그것이 깨지기 쉬운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것처럼 주저하며 카드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는 지금 가야 해요. 민주는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지켜보며 더 말하고 더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간절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미나. 그녀가 몇 걸음 다가왔을 때 그는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돌아섰다. 무슨 결정을 내리든 당신을 만나서 기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표정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짧게 손을 흔든 후 돌아서 떠났고 민주는 공원 벤치에 홀로 남겨졌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민주는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그가 상상했던 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확실하고 깨지기 쉬운 시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입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수민이 이 새롭고 예상치 못한 관계에 기회를 주기로 결심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때 너무나 명확하고 계획된 것처럼 보였던 미래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후로 민준에게는 며칠 동안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펼쳐졌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메일이 도착할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렸고 혹시 수민이가 연락을 해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아무 소식 없이 며칠이 지나갔다. 직장에서 민주는 평범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직원들은 변화를 느꼈다. 늘 집중력과 결단력을 발휘하던 그 남자는 이제 주위가 산만해지고 생각에 잠겨있는 듯했다. 특히나 힘든 어느 오후 혜진이라는 비서는 상사가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김씨,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몸이 좋지 않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민주는 혜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충성을 다했으니 이제는 누군가를 믿어야 할 때가 된 건지도 모른다. 혜진아, 그는 망설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네가 전혀 몰랐던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혜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 김 선생님, 그게 당신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어깨에서 무게가 떠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네, 그녀는 24살이에요. 저는 방금 알게 됐어요. 혜진은 앉아서 정보를 흡수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지혜야. 민준이 감정이 묻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결혼 전 우리가 잠깐 헤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녀는 절대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 민준아. 혜진은 상황의 심각성 앞에서 형식 따위는 잊은 채 말했다.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난 길을 잃은 기분이야. 거기에 없어서 죄책감이 들어. 지혜가 이걸 숨긴 데 화가 나. 그리고 동시에 수민을 만나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고 싶어. 수민아. 혜진이 부드럽게 그 이름을 반복했다. 그녀가 당신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우리는 만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녀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혜진은 잠시 말이 없고 생각에 잠겼다. 민준아, 그녀에게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너도 이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섬세한 상황이야. 민준은 혜진의 지혜에 고마움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녀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면서 기다리는 건 힘들어요. 이 시간을 활용해 준비하세요. 혜진이 제안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지혜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단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혜진의 말은 민준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지혜가 떠난 후 그가 보관해 두었지만 감히 열어보지 못했던 지혜의 물건이 담긴 상자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과거를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거실 바닥에 앉았고 그의 앞에는 지혜의 상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녀의 향기가 그를 즉시 사로잡았고 기억의 물결이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사진, 편지, 작은 물건들. 상자 바닥에는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 편지는 지혜의 틀림없는 필체로 그에게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상자를 열었다. 사랑하는 민준아,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수년간 침묵 속에 간직해 온 진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동안 나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혼란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의 관계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순간적인 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딸 수민이가 태어났고 나는 그녀를 시골에 있는 언니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기로 결심하고 당신에게 돌아왔지만 그 비밀이 내 속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말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에서 기쁨을 보았고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당신의 용서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수민이에 대해 알게 된다면 그녀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무죄합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당신도 그녀를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민이는 제 여동생 서연과 함께 부산에 있어요. 그녀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고 당신도 진실을 알 자격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사랑. 언젠가는 당신이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당신의 것입니다. 지혜. 독서를 마친 민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년간의 의심과 답이 없는 질문이 마침내 명확해졌습니다. 배신의 아픔과 지혜가 오랜 세월 품어온 두려움과 죄책감에 대한 이해가 뒤섞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만들어야 할 연결이 있었고 건설해야 할 다리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민 씨? 저는 민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커피는 따뜻하고 향이 좋았지만 민준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커피숍 문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불안한 리듬으로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다. 전날 밤 전화 통화 후 수민은 그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지혜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맞추려고 노력하던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었습니다. 문벨이 울리고 수민이 들어왔다. 그는 주변을 훑어보다가 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테이블에 다가가면서 발걸음의 주저함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인사하며 앉았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감정이 묻어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네가 꼭 봐야 할 것을 발견했어. 그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수민에게 건네주었다. 그건 당신 엄마의 거야. 그녀가 나에게 물려줬어. 수민은 호기심과 우려가 섞인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는 문을 여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다. 민준은 그녀가 책을 읽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녀의 얼굴에 감정이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움, 고통,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깊은 슬픔. 그가 말을 마치자 수민이는 고개를 들었고 흘리지 않은 눈물이 반짝였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할 계획이었어요. 그냥 시간이 없었을 뿐이에요. 민준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는 우리가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말과 허비한 세월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것을 깨뜨린 사람은 수민이었다. 아시죠?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저는 항상 1000가지의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했습니다. 그가 비밀 영웅, 시간 여행자, 그저 부재하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였을 거라고요.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민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가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렇게 멀리 있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준은 그 말에 무게를 느꼈다. 수민아, 내가 하는 말이 잃어버린 세월을 메울 수는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당신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수민이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나는 당신을 믿어. 그냥 힘들 뿐이야, 알지? 내가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글쎄 당신과 조화시키는 게. 민주는 그녀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그 자신도 아버지로서의 자신을 바라보고 인생에서의 이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저는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아가고 당신의 삶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요? 수미는 잠시 말이 없이 생각에 잠겼다. 그러자 민주는 놀랍게도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빠에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돈 뭐요? 민준이 불안하게 물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 어땠을까? 나보다 먼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그 질문에 민준은 놀랐지만 곧 그의 얼굴에 그리운 미소가 번졌다. 오, 지혜. 그녀는 대단했어. 생기가 넘쳤지, 알지? 그녀는 방에 들어와서 즉시 그곳을 밝히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단호했지, 세상에. 그녀가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 그래서 식어가는 잊혀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민주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지금까지 어머니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든 그녀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시간은 눈치채지 못한 채 흘러갔다. 그들은 마침내 해가 지기 시작하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수민이가 거의 주저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을 함께 했다는 기쁨과 그것이 끝나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다. 그래, 맞아. 하지만 다시 할 수 있을까? 어쩌면 다음 주에 저녁 먹을까?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다. 그럴게요. 어쩌면 당신의 일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했어요. 민준의 마음은 몇 년 만에 느껴본 희망으로 가득 찼다. 물론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꿈, 당신의 계획, 이제 시작이에요. 수민이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민준에게로 돌아섰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공유해 주셔서, 시도하고 싶어 주셔서. 민준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아니, 수민아, 고맙구나. 이 기회를 줘서. 그녀가 커피숍을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민준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길고 의심할 여지 없이 어려움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일어나며 빈 잔을 남겨두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여정, 딸을 만나는 여정은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민준의 삶에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민이와 함께하는 주간 저녁 식사는 그의 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는 그 소중한 순간을 고대했습니다. 각각의 회의는 새로운 발견과 긴장된 웃음, 그리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침묵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즐거웠던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도심에 있는 아늑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신선한 파스타와 향긋한 소스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럼 민준이 주문을 한 후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어요? 수민이는 냅킨을 만지작거리는데 민준은 그것이 긴장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당신과 공유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런 열린 순간은 여전히 드물고 소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듣고 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취직 제의를 받았어요. 대형 마케팅 회사에서 저를 소셜미디어 관리자로 고용하고 싶어해요. 수민아, 이거 참 좋다. 민준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소리쳤다. 축하해요. 그녀의 입술에 수줍은 미소가 나타났다. 고맙습니다. 좋은 기회지만 하지만 민준은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질문을 던졌다. 수민이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서울에 있어요. 이사해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서울. 몇 마일 떨어진 곳. 그들은 방금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가 말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어 그는 말을 이었다. 이건 중요한 결정이에요. 뭘 하려고 생각하세요? 수민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얼굴에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말해서요. 모르겠어요. 제 커리어에 엄청난 기회지만 지금은 다른 고려사항이 있어요. 민준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지 않는지 이해했다. 그는 그러한 고려 대상 중 하나였다. 그 생각은 그를 기쁘게 하면서도 동시에 두렵게 했다. 수민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 때문에 네가 갇힌 기분을 느끼길 바라지 않아. 우리가 막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라는 건 알지만 내 꿈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의 말에 놀란 듯했다. 너 내가 가도 괜찮겠어?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물론 그럴 거야. 네가 떠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네가 행복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라. 이 일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걸 추구해야 해.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시다시피 저는 수년 동안 아빠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떨지 상상해 왔습니다. 조언을 구하고 꿈을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민주는 목에 덩어리가 지는 것을 느꼈다. 알아요. 그것은 초현실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이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웨이터가 접시를 들고 도착하면서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수민이 말했다.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호기심에 물었다. 내가 가기로 결정하면 서울로 놀러 와줄래? 그 질문에 민준은 놀랐다. 그것은 초대였고 그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그럴게요. 그는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물론 원하신다면요. 수민이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제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장소, 저에게 중요한 사람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영광이겠습니다, 수민 씨. 정말입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 식사를 하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알다시피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서울에 가기로 결정한다면 제가 어떻게든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 당신의 이사를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몇몇 연락처가 있어요. 좋은 아파트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수민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며 말했다. 민준아, 고맙구나. 하지만 내가 이걸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아. 알잖아? 나한테 중요한 일이거든. 민준은 실망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느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제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수민이 단언했다. 그냥 평생 동안 당신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아빠가 있다면 어떨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찾았으니 그 관계를 쌓고 싶지만 독립성도 유지해야 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주는 그녀의 성숙함과 솔직함에 감동해 미소 지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든 당신의 시간과 조건에 따라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저녁 식사는 더 가벼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어리석은 농담에 웃으며 점차 서로 더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 앞 보도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흘렀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점점 깊어지는 존경심. 저녁 식사 고맙습니다. 수민이 말했다.
그리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나. 그리고 수민? 서울에 대해 당신이 무엇을 결정하든 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항상.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충동적으로 민준을 꼭 껴안았다. 짧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민이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민준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자부심, 불안, 희망.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수민이에게 어울리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녀를 날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 일요일 아침 공항은 분주했다. 사람들의 운걸거림, 여행 가방을 끌며 들리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확성기에서 나오는 안내방송은 작별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친숙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탑승구 근처에 섰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수민이는 긴장하면서도 결의에 찬 표정을 지었다. 그의 가방은 챙겼고 서울행 편도 티켓은 그의 손에 안전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그 일자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민주는 그것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깜빡하지 않았어. 그는 목소리를 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수민은 그 질문 뒤에 숨은 걱정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네, 아빠. 당신이 제안한 대로 모든 것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때때로 그를 당황하게 했고 감정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탈리아에서의 저녁 식사 이후로 수민이는 가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한 선물과도 같았다. 좋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기억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요. 수민이 부드럽게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전화 한 통화 거리에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다른 행성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주는 자신의 불안감을 인정하며 웃었다. 미안해요. 24년간의 아버지로서의 걱정을 한꺼번에 메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발언은 심각한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수민이 민준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위안이 되었다. 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낼 거야. 알았지? 작별 인사가 아니야. 그냥 나중에 봐. 민준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2주 후에 당신을 방문하러 갈게요. 기대돼요. 수민이 미소 지었다. 도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모두 보여드릴게요. 수민이의 탑승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터미널에 울려 퍼졌다. 때가 됐습니다. 수민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자신이 느낀 모든 사랑과 자부심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서 세상을 정복해라, 딸아. 내가 여기서 너를 응원할게.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민은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은 뒤 돌아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민주는 그녀가 탑승 구역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것은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자 민주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민과 함께하는 매일의 통화가 그의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는 그녀가 새로운 직장 동료 메일의 어려움과 승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혜진은 사무실에서 상사의 변화를 느꼈다. 민주는 마치 새로운 목적을 찾은 듯 더 가볍고 더 흥분해 보였다.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서명할 서류를 건네주면서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수민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알다시피 혜진아, 나는 그래. 마치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얻은 것 같아. 혜진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만나서 기쁘네요. 수민이는 서울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나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민주는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나며 대답했다. 어제 당신은 당신의 첫 프로젝트에 대해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전화벨 소리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금융권에서 긴급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경영자 모드로 돌아갔다. 미안해, 혜진아. 의무가 부르거든. 민주는 직장, 문제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오로지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여전히 일에 헌신하고 있지만 균형은 달랐습니다. 모든 결정,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은 이제 수민을 고려하여 내려졌습니다. 밤에 민주는 아파트에서 서울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챙기던 중 지혜의 옛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는 그 선물을 받으며 그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아, 지혜야. 그는 사진에 중얼거렸다. 우리 딸아이를 지금 보고 싶어. 정말 대단해, 알지? 강하고 똑똑하고 단호해. 너랑 똑같아.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에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가 느껴졌다. 과거는 여전히 아팠지만 현재는 약속으로 가득했고 미래는, 글쎄요, 미래는 그가 살고 싶어하는 모험이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조심조심 가방에 넣고 여행 준비를 마쳤다. 그는 내일 서울에 가서 수민이의 눈을 통해 그녀의 새로운 세상을 볼 예정이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잠자리에 들며 인생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걸 생각했다. 커피숍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련의 사건을 촉발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더 이상 이 여정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위안이 되는 생각을 하며 민주는 잠이 들었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지평을 꿈꿨다. 내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공유의 순간, 더 많은 웃음, 더 많은 발견에 대한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준에게는 그게 충분하고도 남았다. 비행기는 서울의 콩고냐스 공항에 순조롭게 착륙했습니다. 조종사가 도착을 알리는 순간 민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몇 주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수민이와 같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도착장을 나가면서 군중을 불안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바로 그때 그는 그녀가 미소 짓고 힘차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민이는 달라 보였다. 더 자신감이 생겼고 더 빛났다. 대도시는 이미 그녀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그를 꼭 껴안으며 소리쳤다. 이제 더 자연스럽게 쓰인 애칭은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안녕 자기야. 그가 대답하며 포옹을 돌려주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공항에서 수민이의 아파트까지의 차량은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 새로운 친구들, 그렇게 크고 바쁜 도시에 적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해요, 아빠.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다.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는 자부심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적응해서 다행이에요. 당신 엄마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지혜의 언급이 나오자 잠시 생각에 잠긴 침묵이 흘렀다. 수민이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가 이걸 다 좋아할 것 같아? 우리 둘이서? 민주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그녀가 그럴 거라고 확신해. 지혜는 항상 너를 위해 최선을 원했어. 그리고 우리는, 글쎄, 늦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사실에 그녀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 수민이의 아파트에 도착한 민주는 그곳의 아늑한 공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작지만 지혜와 수민의 새로운 성격을 떠올리게 하는 터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는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 사진 중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최신 사진도 있었다. 수민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 알아내고 있지만 이미 여기가 집처럼 느껴집니다. 그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수민의 세계에 푹 빠졌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직장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친구 몇 명을 소개했으며 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두 사람이 남산공원을 걷던 중 수민은 민준에게 깜짝 질문을 던졌다. 아빠, 호텔을 서울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글쎄요, 몇 번 생각해 봤지만 실행한 적은 없어요. 왜요?
수미는 잠시 머뭇거린 후 계속 말했다. 그냥 글쎄요. 저는 여기 시장을 조사해 왔어요. 더 개인적인 터치가 있는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대형 국제 체인과 차별화되는 무언가요. 민주는 수민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맞아요. 정말 통찰력 있는 관찰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자신감을 얻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소셜미디어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 제안은 민준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다. 그것은 그가 바랄 수 있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수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산을 그녀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수민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그는 흥분한 듯이 말했다. 정말이에요. 큰 결심이 될 거예요. 그녀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우리 둘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게 당신이 서울에 더 자주 올 수 있는 핑계가 될 거예요. 민주는 애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웃었다. 마치 딸을 만나러 갈 명분이 필요한 것처럼. 그 후 며칠 동안 산책과 저녁 식사 사이에 그들은 서울에서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수민의 사업적 통찰력,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이해, 혁신적인 에너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날 수민이의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도시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던 민주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다. 알다시피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결코 메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미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은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억제된 감정으로 빛났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이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놀라운 미래를 만들 수는 있어요. 수미는 그의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아빠, 당신이 내 삶에 들어와서 기뻐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나도 그래, 얘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서울의 밤이 내리자 아버지와 딸은 그곳에 서서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쓸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려움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과거의 망령에 맞서야 했다. 하지만 수민을 보고 그녀에게서 지혜와 자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고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너무나 멀고 두려웠던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시작과 두 번째 기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만남의 도시, 서울은 아버지와 딸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민준과 수민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동의 미래에 대한 서약을 조용히 맺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민준이 서울을 방문한 후 몇 달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도시에 새로운 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현실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민준은 고향과 수도인 상파울루를 오가며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을 꾸리며 살아왔다. 수민 역시 그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그의 디지털 마케팅 기술과 대도시 역학에 대한 이해는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녀는 미래 호텔의 온라인 존재감을 조정하고 광고 전략을 만들고 프로젝트의 시각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버지와 딸은 서울에 세운 임시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테이블에는 건축 설계도, 원단 샘플, 색상 팔레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톤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수민이 로비 디자인을 가리키며 제안했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환대의 개념과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었다. 알다시피 당신 말이 맞아요. 정확히 그런 종류의 디테일이 차이를 만들어내죠. 당신 엄마는 이걸 좋아했을 거예요. 그녀는 항상 디자인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혜의 언급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에 대한 대화가 더 빈번해지고 덜 고통스러워졌지만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여전히
우울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사업할 때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민이 호기심에 물었다. 같이 일했나요? 민주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눈은 향수의 빛으로 가득 찼다. 아, 그녀는 대단했어요. 그녀는 환대에 대한 타고난 본능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첫 게스트하우스를 부티크 호텔로 바꾸는 것도 그녀의 아이디어였어요. 그것이 우리 사업의 전환점이었어요. 수민은 주에 깊게 듣고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아서 그녀가 어머니와 자신의 유산에 대한 더욱 완벽한 그림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가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우리가 함께 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 민주는 손을 내밀어 수민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확신해요. 특히 당신을요. 당신은 그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죠? 창의성, 결단력. 그 순간은 수민의 휴대폰 벨소리로 방해를 받았다. 그는 마케팅 회사에서 그녀의 상사였습니다. 미안해요.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민주는 수민이 말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자세에서 긴장이 커지는 것을 알아챘다. 전화를 끊으며 그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수민이는 한숨을 쉬었다. 대략적으로요. 에이전시의 주요 고객 중 한 명과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주말에 해결해야겠어요. 아, 민주는 실망스러운 마음을 느끼며 대답했다. 그들은 일요일을 함께 보내며 호텔을 건설할 만한 장소를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글쎄요, 필요하다면 방문을 연기할 수도 있어요.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명히 찢어진 상태였다. 미안해요, 아빠. 그냥 이 모든 걸 다 균형 있게 하는 게 힘들어요. 알죠?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우리 프로젝트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호텔 프로젝트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민이의 직장, 생활과 호텔 프로젝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해 밤늦게 전화통화를 하던 일은 점점 줄어들었고 서둘러 보내는 문자 메시지와 간결한 이메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상회의를 하던 중 마침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수민아, 내가 보낸 예산 검토했어? 민준이 딸의 얼굴에 나타난 피곤함을 보고 물었다. 미안해요, 아빠. 그녀는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저는 에이전시에서 미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엉뚱한 좌절감을 느꼈다. 당신이 바쁘다는 건 알지만 우리는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아마도 만약 프로젝트에 대한 당신의 참여를 제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무슨 일이요? 수민이 말을 가로채며 그의 목소리는 방어적인 어조를 띄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알죠? 알아요. 민주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내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 보세요. 수민이 다시 그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아마도 당신이 오를 겁니다. 아마 제가 너무 과하게 헌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당신의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씁쓸함에 민주는 놀랐다. 수민아, 그게 아니야. 그냥 걱정이야. 프로젝트 때문에, 너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대답했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 난 항상 그랬어.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민은 전화를 끊었고 민주는 텅 빈 화면을 바라보며 혼란과 방황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긴장되고 최소화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너무 세게 밀어붙인 게 아닌지, 수민의 요구에 무감각했던 게 아닌지 궁금했다. 그녀 역시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과 잘 모르는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한때 공동의 꿈처럼 보였던 호텔 프로젝트는 이제 불확실성의 구름처럼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진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 있는 수민은 회사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고 민준이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와 그녀 자신 모두가 받는 기대의 무게가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쌓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업적 파트너십의 역학을 추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두 도시의 밤이 찾아오자 민준과 수미는 둘 다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업 전략과 마케팅 계획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직함, 취약함,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나 노력보다 관계를 우선시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진짜 과제는 호텔을 짓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준과 수민 사이의 침묵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날들 동안 이어졌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도시에서 자신의 생각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준은 아파트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고 지난번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수미는 마치 과도한 활동을 통해 내면의 갈등을 밀어낼 수 있듯 회사에서의 업무에 몰두했다. 마침내 난관을 돌파한 사람은 민준의 충직한 비서 혜진이었다. 김씨,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며 말했다. 방해해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어요. 딸과 이야기해야 해요. 민준은 그녀의 특이한 단호함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아, 나는... 아니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저는 당신이 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수년간 지켜보았습니다. 항상 집중하고 항상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이제 당신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김씨 사업 전략 이상이 필요합니다. 취약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혜진의 말이 민준에게 번개처럼 꽂혔다. 물론 그녀가 옳았어요. 그는 수민과의 관계를 사업 협상처럼 여기고 있었고 그것이 두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일어나면서 고맙구나 혜진아라고 말했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서울로 여행을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몇 시간 후 민준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수민이에게 자신이 간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 그의 일부는 미리 알았다면 그녀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수민은 서울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리며 동료의 메시지가 나타났다. 야, 비아 리셉션에 너 찾는 남자가 있어. 네 아빠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수민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도 거기에 있었나요? 왜? 잠시 그녀는 바쁘다고 말해서 대립을 미루는 게 어떨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상황에 맞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내려가겠다고 전해줘. 그녀가 대답했다. 몇 분 후 수민은 리셉션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는 피곤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은 빛났다. 안녕하세요, 아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대답했다. 이렇게 예고 없이 나타나서 미안해요. 저는 우리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서요. 수민은 목에 덩어리가 잡힌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산책하러 가볼까요? 그들은 상파울루의 밤으로 나가서 몇 블록에 걸쳐 침묵 속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얼음을 깬 사람은 민준이었다. 수민아, 정말 미안해.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저는 우리 관계와 이 호텔 프로젝트를 다른 사업 거래처럼 취급해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수민은 그의 솔직함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나도 미안해. 아빠, 아마도 내가 너무 간절히 자신을 증명하고 내가 당신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스스로를 압도했을 거야. 그들은 작은 광장에 있는 벤치에 앉아 잠시 멈춰 섰다. 민준은 수민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 외의 모든 것, 호텔, 사업,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그저 가끔은 몇 달 만에 24년간의 부재를 메우려는 것 같아요. 민준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오, 수민아, 이해해. 그리고 네가 날 실망시킬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걸 알아.
무슨 일이 있어도 자랑스러워.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고 그 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수민이 말했다. 아마도 우리는 이 호텔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민주는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와 같이? 제가 당신의 사업 세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가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제 아이디어를 합친 것? 당신이 이미 만든 것의 확장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만의 호텔이요. 그 생각이 민준의 눈에 빛을 비추었다. 훌륭해요, 수민. 호텔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들은 그 공원 벤치에 앉아 호텔의 디자인을 새롭게 구상하며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김씨 가문의 네트워크 내에 또 다른 하나가 아니라 뭔가 독특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별, 재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호텔 펄의 태양이 떠오르며 서울의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하자 민준과 수민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빠, 여기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민이가 아빠를 껴안으며 말했다.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자기야.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질려 있었다. 언제나. 두 사람은 수민이의 아파트로 돌아가는 동안 마치 중요한 다리를 건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물론 어려움은 여전히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올릴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민준과 수민은 새로운 역동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새롭게 구상된 호텔 프로젝트는 새로운 열정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이름을 오로라로 지었는데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를 손님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약속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화창한 어느 토요일 아침, 아버지와 딸은 호텔 오로라가 세워질 땅에 섰습니다. 남산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는 완벽했습니다.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수민은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부지 주변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며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몇 달 후면 이 모든 것이 우리 호텔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민준도 똑같은 열의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가 이 프로젝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수민. 그녀는 칭찬에 약간 얼굴을 붉혔다. 고맙습니다, 아빠. 하지만 팀워크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경험, 제 아이디어, 그리고 당신 엄마에 대한 기억도요. 민준이 부드럽게 마무리했다. 그녀가 그것을 보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수민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여기 와서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민준이 대답하며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세부 사항,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그녀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거기 서서 풍경을 감상하고 자신들이 짓고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한 여정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준과 수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작업 리듬을 찾았습니다. 수민은 마케팅 회사에서 계속 일했지만 이제는 회사 업무와 호텔 프로젝트 간의 균형을 더 잘 맞추고 있다. 민준은 고향과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사 시작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 중에 수민은 민준에게 깜짝 질문을 던졌다. 아빠, 서울로 영구 이주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민준은 와인을 마시다가 거의 목이 메었다. 움직이는 거야? 글쎄, 나는 고백하자면 그 생각은 떠올랐지만 하지만 수민이 재촉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복잡해요, 자기야. 내 인생 전부가 거기에 자리 잡았어. 회사 본사 친구들. 수민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냥 글쎄요. 당신이 더 자주 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호텔이 여기 있으니까요.
수민의 말 속에 담긴 간절한 소망에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보세요, 그게 매력적이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오로라를 가까이서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일이에요. 수민의 얼굴이 그 가능성에 환해졌다. 진심이에요. 실제로 고려하실 건가요? 뭐래, 물론이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결국 이 호텔을 짓는데 가장 좋은 부분은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는 서울로 이사하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딸과 같은 도시에서 매일 깨어나고 출근 전 커피를 마시며 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는 게 어떨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사이 호텔 오로라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기초가 놓이고 곧 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수민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작은 승리처럼 축하했다. 어느 날 호텔 외관을 형성하는 대형 유리 패널 설치를 감독하던 중 수민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호텔에서 엄마를 기리는 특별한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민준은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어떤 종류의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수민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다. 커피에 대한 그녀의 인용구 기억나? 로비에 트와이스라는 특별한 커피를 만들면 어떨까? 그녀의 인용구를 어딘가에 새겨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을 미묘하게 상기시킬 수 있을 거야. 민주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수민, 이건 완벽해. 어머니와 우리 역사를 기리는 아름다운 방법이야. 카페 프로젝트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곧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카운터 디자인부터 제공할 커피 원두 선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로라 호텔이 건설되면서 민주는 새로운 사업의 탄생뿐만 아니라 훨씬 더 소중한 것, 즉 수민과의 관계가 꽃피는 것을 목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건설 중인 건물 꼭대기에서 일몰을 바라보던 중 민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민아,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결정했어. 서울로 이사할 거야.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다. 정말이에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민주는 수년 만에 느껴본 평화를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렇죠,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 인생의 또 다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누군가가 이 호텔을 성공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수민은 그를 꼭 껴안고 동시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게 제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해가 도시 위로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민준과 수민은 서로 꼭 껴안은 채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직 공사 중인 오로라 호텔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여정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화해와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민준과 수민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호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 가족,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애를 훨씬 넘어 지속될 유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민준이 서울로 이사하는 날은 화창한 날씨로 밝아왔다. 마치 하늘 자체가 이 새로운 단계를 축하하는 듯했다. 수민이가 그를 환영하며 그가 구입한 새 아파트에서 상자를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그녀의 아파트와 오로라 호텔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아빠 새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민이 말하며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열었다. 상파울루의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그리움이 엿보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더 컸습니다. 고맙군요, 아가씨.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알다시피 저는 54세에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고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며칠은 분주한 활동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과 수미는 상자를 풀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사이사이에 오로라 호텔 개장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몰두했다. 오로라 호텔은 몇 주 뒤에 개장할 예정이다. 어느 날 오후 로비에 가구를 설치하는 작업을 감독하던 수미는 뭔가를 눈치챘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그녀는 벽 하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엄마의 문구가 적힌 기념패가 도착했어요. 그들은 함께 우아한 닦은 금속판에 다가갔다. 거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커피는 2번 타오를 수 있다. 혀에서 그리고 가슴에서. 민주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살짝 쓰다듬으며 목에 덩어리가 걸리는 것을 느꼈다. 완벽하네요. 그는 중얼거렸다. 지혜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수미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자신의 팔을 잡았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둘 다. 개장을 앞두고 호텔 오로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중하게 선발되고 훈련된 직원이 복도를 돌며 최종 세부 사항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갓 딴 커피 향이 호텔의 심장부가 된 다봄 카페에 가득했습니다. 그랜드 오픈 전날 민준과 수미는 첫 공식 손님으로서 호텔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레스토랑에서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한 후 그들은 서울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로 올라갔습니다. 놀랍죠? 수민이 밝은 도시를 바라보며 말했다. 1년 전만 해도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지금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놀라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수년간 제 유산이 이 호텔 체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진정한 유산은 수민 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이 호텔은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수민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아빠. 모든 것에 대해 기회를 주셔서 저를 믿어주셔서. 아뇨, 아가씨. 민준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가로채며 말했다. 고맙게 여기는 건 나야. 비록 늦었지만 네 아빠가 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건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고 서서 이제 그들의 집이 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편안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장일이 다가오자 공기 중에 뚜렷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민준과 수미는 로비에 나와 첫 손님인 기자, 인플루언서, 사업 파트너, 절친들을 맞이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민준이 연단에 서서 개회사를 했을 때 왔다. 수미는 우아한 푸른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오로라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준이 단호하면서도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은 그저 또 다른 모험 이상입니다. 꿈의 실현이며 2번째 기회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수민을 바라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제 딸 수민의 비전과 헌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이 호텔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민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꽉 쥐고 말없이 지지했다. 오로라는 민준이 이어 말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준 특별한 여성 박지혜의 기억에 바칩니다. 그녀의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정신이 이곳의 모든 세부 사항에 담겨 있습니다. 민준이 말하는 사이 수미는 손님들의 얼굴을 살폈다. 감탄과 호기심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눈에 띄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이별과 재회, 사랑과 용서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연설 후 오로라 호텔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공간을 둘러보며 혁신적인 디자인과 환영하는 분위기를 칭찬했습니다. 다봄 카페에는 지혜의 명언이 적힌 명판을 읽어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잠시 멈춰섰고 미소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그 의미를 묵묵히 되새기는 사람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수미는 손님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에 답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로라가 그저 고급 호텔이 아니라 영혼이 담긴 장소이며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분명했습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고 난 뒤 민준과 수미는 지쳐 있었지만 밝은 모습으로 로비로 돌아왔다. 우리가 해냈어요, 아빠.
수민이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래요. 우리 해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첫 공식 손님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버지와 딸은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호텔 오로라는 성공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여정의 상징이자 사랑과 인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에 대한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가운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민준과 수미는 미래가 어떻게 되든 항상 운명지어진 가족으로서 함께 맞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로라 호텔이 오픈한 후 몇 달은 민준과 수민에게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호텔은 곧 서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호텔 중 하나가 되었고 브라질 전역과 해외에서 손님을 유치했습니다.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 스토리, 다시 발견된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방문객을 사로잡는 특별한 느낌을 더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민준과 수미는 다봄 카페에 가서 지혜를 기념해 만든 특별한 블렌드를 맛보았습니다. 그곳은 환영하는 분위기를 즐기는 손님들과 지역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민이가 그 움직임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6개월 후에 우리가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여기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났다. 놀랍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게 진정한 성공은 숫자나 긍정적인 리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수민이 호기심에 물었다니까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진정한 성공이란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함께 성장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수민은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아, 아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 호텔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사업 이상의 것을 주었어. 우리에게 가족을 주었어. 그때 관리자 중 한 명이 약간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선생님, 수민 씨,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12층에 VIP 손님이 있습니다. 방에 불만이 있고 소셜미디어에 난리를 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준과 수민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제 그들이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시험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가자, 민준이 일어나면서 말했다. 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그들이 12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몹시 화가 난 중년 남성이 긴장한 직원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수민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저는 호텔 주인 중 한 명인 김수민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 남자는 호텔 주인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돌아섰다. 마침내 이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네. 이 방은 별로야. 전망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에어컨은 귀찮은 소리를 낸다. 민주는 수민이 차분하고 공감적으로 상황을 처리하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투숙객의 불만을 주의 깊게 듣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마침내 그를 호텔의 개인 투어에 초대했는데 여기에는 다봄 카페에서의 특별 시음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날이 끝날 즈음 손님은 만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호텔에 대한 열광적인 팬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지인에게 그 호텔을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했어. 마침내 둘만 있게 되었을 때 민주는 수민을 칭찬했다.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상황을 기회로 전환한 방식에 감동했습니다. 수민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저는 최고로부터 배웠죠. 그렇죠? 게다가 저는 각 도전이 오로라가 상징하는 것, 즉 수용 이해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강화할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났고 호텔 오로라는 계속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공에는 새로운 도전과 압박도 따랐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호텔 테라스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수민을 발견했다. 안녕, 자기야, 잘 지내? 그는 그녀와 함께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물었다. 수민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떠맡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민주는 그녀를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여러 번요. 뭐가 걱정되세요? 그냥 호텔이 정말 잘 되고 있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해요. 하지만 가끔은 다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요. 알다시피 여행을 하거나
제 경력의 다른 분야를 탐험하는 것. 민주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일부는 이 순간이 올까봐 두려워했다. 수민이가 자신들이 함께 만든 둥지에서 날아가고 싶어 할 순간이 올까봐. 수민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널 만났을 때 나는 네 꿈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네가 다른 길을 탐험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나는 전적으로 지지할게. 수민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하지만 호텔은요? 그리고 우리는요?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호텔은 여기 있을 거야. 나도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 사랑아, 너는 탐험하러 온 세상이 있어. 그게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해.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게 제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아낸 것 같아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거기 서서 화해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무대가 된 도시를 껴안고 지켜보았습니다. 호텔 오로라가 그들 아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등대였습니다. 알다시피요. 수민이 잠시 후 말했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뿌리를 내린다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어디로 데려가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는 마음이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그렇죠, 자기야. 그리고 당신은 항상 돌아올 곳이 있을 거야. 항상. 밤이 깊어갈 무렵 아버지와 딸은 테라스에 남아 미래와 꿈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텔 오로라는 아래에서 리듬을 이어갔고 사랑과 인내,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는 용기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민준과 수민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함께 시작한 여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상관없이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온 유대감과 그들이 만드는 유산으로 힘을 얻을 것입니다. 호텔 오로라는 성공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재결합된 가족, 실현된 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많은 모험에 대한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호텔 오로라가 오픈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재회에서 시작된 프로젝트가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호텔 사업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오로라 호텔은 고급, 호텔 그 이상으로 쇄신 2차 기회, 가족 유대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창한 어느 일요일 아침, 민준과 수민은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그랬듯이 호텔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아래로 푸른 남산공원이 펼쳐져 있는 도시의 풍경은 숨 막힐 듯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을 오픈한 게 어제 일 같아요. 수민이는 다봄 커피의 스페셜 블렌드 한 잔을 들고 말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를 봐. 지난 몇 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변화의 시기였습니다. 현재 29세인 수민 씨는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호텔 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비전과 오로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의 자상한 접근 방식은 업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사업 이외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는 젊은 기업가들의 멘토가 되어 자신의 성공 경험뿐만 아니라 실수로부터 얻은 교훈과 가족 관계의 중요성도 공유했습니다. 아빠, 알다시피요. 수민이 말을 시작하며 눈에 특별한 빛이 번쩍였다. 아빠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주는 호기심이 생겨 몸을 기울였다. 무슨 일이에요, 얘야? 수민은 심호흡을 하고 얼굴에 미소가 퍼졌다. 나는 임신했어요. 그 소식은 민준에게 순수한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오, 수민아, 멋지다. 나 할아버지 될 거야. 그들은 함께 웃었고 그 순간의 기쁨이 주변의 모든 것을 가렸다. 두 사람이 포옹을 마치고 헤어지자 민주는 수민의 눈빛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알아챘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는 부드럽게 물었다.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구엘과 저는 아기가 여자아이면 지혜라고 이름 지으려고 했습니다. 민주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한 이름인 지혜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완벽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정말 영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때 마치 우주가 축제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듯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춰져 아래 카페에 있는 지혜의 문구가 적힌 간판을 비췄다. 커피는 2번 타오른다. 혀와 가슴에서. 보세요. 수민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마치 그녀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 같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다. 그녀는 어떤 면에서는 항상 그래왔어요.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요.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며 두 사람은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가족으로서도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연한 만남과 한 잔의 커피에서 탄생한 호텔 오로라는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알다시피요. 민준이 말을 시작하며 시선을 멀리서 잃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을 때 저는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유산은 호텔이나 재정적 성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미는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럼 무슨 일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는 그들 사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우리가 재건하는 것은 가족이며 우리가 강화하는 유대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유산을 공유할 다른 사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말이 없고 그 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오로라 호텔은 아래쪽에서 활동으로 웅성거렸고 투숙객과 직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조화롭게 움직였다.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수민이 마침내 말했다. 호텔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기쁨이 번쩍였다. 맞아요. 호텔로서만이 아니라 철학으로서 오로라를 확장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고 잃어버린 유대감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2번째 기회를 주세요. 수민이 덧붙였다. 우리가 한 것과 똑같아요. 그 아이디어는 그들 사이에서 금세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로라는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이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공간 네트워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열렬히 논의했고 민주는 인생이 자신에게 펼쳐놓은 길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성공에만 집중하던 외로운 사업가에서 아버지가 되었고 곧 할아버지가 되었으며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 위로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수미는 테라스에 서서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수민이 말하며 커피잔을 들어 건배했다. 미래를 위하여. 민준이 그녀의 잔과 자신의 잔을 부딪히며 되뇌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2번째 기회에 도시의 불빛이 밝아지기 시작하자 아버지와 딸은 거기 서서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유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호텔 오로라는 희망과 갱신의 불빛처럼 그들 아래에 빛나고 있었으며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장과 끝없는 가능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에서 한 잔의 커피와 과거의 한 구절로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토리 끝.